자,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오늘 목요일이죠.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셀트리온의 요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 일봉, 그죠? 그래도, 아무튼 시초가보다 종가가 이제 밀리면서 마감이 되면서, 밑에 꼬리는 조금씩 달아났어,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주가가 막 급락할 때 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그죠? 저번에는 이제 스물스물, 요 상황에서는 주가를 이렇게 스물스물 올리다가 퉁퉁퉁, 그죠? 다시 바닥은 뭐 만들어 준 것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물 올리다가 한번 강하게 올리고, 어쨌든 그 몸통 안에는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꼬리도 뭐 한 번씩, 어제 꼬리 좀 많이 달더니 오늘도 꼬리를 좀 다는가 싶었는데, 또 시장도 좀 무너지기도 했고, 하락을 하기도 했고, 또 장 막판에, 그죠? 막판에 자식들이 뭐 확 밀어가지고. 오늘 거래는 이제 100만 주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최근에 주가를 보면 어쨌든 바닥은 여기서 마찬가지였고, 바닥권에서는 거래가 이제 100만 주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바닥이었으니까, 만약에 내일 이제 뭐 아무래도 내일 이제 그 레키나주가 승인을 허가를 받으면, 그죠? 뭐 장중에 뭐 하겠습니까, 얘들이, 그죠? 장 끝나고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내일 거래 바닥이 나온다면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또 거래가 증가되는. 그래서 아무튼 셀트가 최근에 요 거래량은 100만 주 미만에서 거래도 바닥이었고 주가도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주가 급락할 때도 거래 줄면서 바닥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거래가 사실 오늘 뭐 장중에 좀 왔다 갔다만 안 했으면, 그죠? 거래가 좀 바닥일 수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이제 그 이쪽에 헬스케어하고 또 제약은 그래도 플러스를 좀 냈어요. 내서 그나마 조금 뭐 위안이 된다. 그죠? 셀트가 됐든 뭐 캐스케어가 됐든 또 제약이 됐든 뭐 같은 그룹주가, 그죠? 같이 올라가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항상 이제 공매도들이 여기에 놓고 분란을 하면서 어쨌든 이간질을 많이 했잖아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내용 중에 상당히 저도 이걸 보면서 지금 놀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셀트의 공매도가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조성자 부분이든 자전이든 어떤 차명이든 왔다 갔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공매도가 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주가는 지금 최근에 3일 내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대차 잔고하고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를 보면서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5월달에 공매도 재개가 되는 부분에서는 물론 이 공매도의 이런 전산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죠? 사실은 이거를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 그죠? 안 되는 거죠.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똑바로 해놓고 재개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셀트는 어쨌든 지금 이제 조금 변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수를 먼저 한번 살짝 볼게요. 지수를. 근데 이제 오늘도 보면, 그러니까 지수, 진짜, 참 제가 말은 하기, 자, 지수는 나쁘지 않죠. 자, 지수. 자, 아무튼 이제 이 지수가 이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박스권은 뭐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박스권은 좀 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충분히 쉬어줘야지 오히려 3월이든 4월이든, 그죠? 시장은 또 좋아질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좀 하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4월달이 선거인데 어쨌든 뭐 또 보선 아닙니까? 재보궐선거에서 두고 주가를 이렇게 크게 망가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죠? 등락을 거듭하든지 그런 부분에 진행이 된다. 그래서 크게 밀리면 오히려 매수 관점, 또 이제 주가가 이 박스권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것은 이제 3,200포인트죠. 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게 추세로 이렇게, 그죠? 완급 조절만 해주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BBIC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BBIC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50%는, 그죠? 항상 주가가 빠져도 가지고 나가셔야지만이 결국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주린이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중장기와 단기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수 이렇고요. 근데 이제 오늘 수급을 한번 가만히 보면, 자, 외국인들, 오늘 뭐, 최근 이제 외국인들은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를, 죽으라고 팔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를.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들도 팔고 있지만 사실은 기관들도 오늘도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730만 주를 팔았어요. 오늘 어제 320만 주 팔았죠. 물론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340만 주, 뭐 최근에 외국인들 계속 팔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뭐 잘못됐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개인들은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뭐 때로는 좀 급등주 위주의 종목들로 많이 그죠? 이런 중소형주 뭐 특히 코스닥에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해부터 들어왔던 이런 어쨌든 뭐 스마트 동학 개미들은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죠? 삼성전자를, 현대차를, 또는 뭐 LG화학을, 그러니까 최고의 주식만 사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태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뭐 단기로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산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혹시 이제 이쪽에 뭐 또 셀트가 아닌 그죠? BBRC, 삼성전자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투자의 그죠?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6,400억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뭐 외국인들도 나름대로 이제 지난해에는 많이 팔았지만, 사실 이제, 올해 들면서는 1월달에 좀 팔았지만 2월달에 오늘 처음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매수를 하다가. 근데 우리 시장에 지금 이제 문제는 바로 이 기관들이에요. 그 기관들 중에서도 연기금이 지금 뭐 죽으라고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그죠? 연기금이 셀트뿐만 아니라요. 삼성전자도 뭐 계속 지금 팔아내고 있어요. 왜 이러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주식이 좋고, 또 우리 지금 모처럼 거의 한 뭐 10년 만에, 그죠? 우리 10년 만에 이제 10년 더 됐다. 10년 정도, 10년, 한 11년, 12년 만에 지금 주식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좀 유입이 되는데, 물론 이제 직접 투자이긴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펀드 쪽으로 뭐 자금이 유입이 되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국민연금이 냅다 주식을 판다는 게 조금 뭔가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뭐 그러니까 펀드들 그러니까 이런 쪽 이제 투신이든 뭐 금융투자든 이런 쪽 펀드 쪽은 아무래도 이제 또 자산운용도 그렇고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펀드를 그죠? 또 해약을 하고 해지를 하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보다도 결국 우리 국내 기관들이 문제였다. 근데 자꾸 이제 언론에서는 뭐 외국인이 빠져나가니 공매도를 계속 연계하면 외국인들이 뭐 주식을 팔고 나가니 자금이 빠져나가니 참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언론이든 누구든 뭐 우리 개인들 편이겠습니까? 다 자기들의 그죠? 울타리 안에서 정권사가 됐든 운용사가 됐든 사모펀드가 됐든 지금 사모펀드 사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권사 사기 동양증권 뭐 없어졌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삼성증권 하루 종일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꾸 죄 없는 외국인들만, 물론 외국인들이 잘 따는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없다.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수급적으로 어쨌든 국내 기관들이 주식을 내가 팔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죠? 조금은 뭐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기관들 중에서 이제 오늘 금융투자가 1조 2,800억을 팔았어요. 그 이제 금융투자의 수급이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방송할 때도 보면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를 하면 시장 남대로 양호.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좀 매도가 나오면 그때는 시장은 그죠? 좀 안 좋은. 항상 이제 이 연기금 쪽은 오후에 팔아요, 오후에. 아니, 오전부터 좀 팔아, 그러면 주가 아침에 좀 올라올 때 꼭 왜 오후에 시장이 밀릴 때 더 팔아버리고, 그죠? 아무튼 연기금 잘 하시오. 니들 돈도 아니잖아. 나도 연기금에 지금 돈 내고 있는데. 그렇지? 잘해봐.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받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요 부분,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자, 과거에 이제 제가, 이거 데이터를 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오늘도 제가 또 방송 출연을 해가지고 좀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셀트리온의 공매도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여러분들 공매도의 역사를 좀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지금 이제 공매도에 의해서 좀 뭐 시장이 좀 분란을 일으키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동학개미들 또 특히 이제 한투현 같은 경우 한투현에서 그죠? 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영혼이 폐지에 대한 이런 우리가 청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런 뭐 고쳐지지 않고 이거 만약에 이제 고쳐지지 않으면 전산 시스템 또 만들고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을 바꾸지 않으면 그럼 또 연장해야죠 뭐 그죠?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시장의 이 공매도로 인해서 그죠? 이 주가가 좀 시장이 좀 교란스럽게 되고 힘들어지고 그죠? 공매도가 악법으로 좀 바뀐 그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 뭐냐 하면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가 2011년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11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외국인들은 항상 이제 지금처럼 공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좀 또 주가에 버블이 끼면 또 이제 주가가 막 성장도 없는 주식이 미래에 대한 성장이 없는 주식이 막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과거에 뭐였냐 하면요. OCI, 그 당시에 동양제철화학이었죠. 지금 태양광 OCI.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에가 이제 과거에 우리 국내 기관들, 특히 지금 이제 공매도 막 하고 있는 이런 자산운용사 애들, 다 이름 바꿨잖아, 얘들이, 그죠? 사모펀드. 이런 쪽이 이제 OCI를 그 당시에 뭐 50만원, 60만원에도 100만원 간다, 주식 사면 간다 해가지고 막 주식을 샀던 거예요. 근데 OCI가 그때 이제 정점을, 그죠? 이게 폴리실리콘이 이제 정점을 보이는 시점에서 또 OCI가 이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좀 떨어지고 또 태양광이라는 게 정점을 찍은 시점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외국계 공매도가 이제 덤벼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매도가 들어와서 OCI 결국 10만원까지 더 내려왔지 않습니까? 50만원, 60만원에서. 근데 그거를 주가를 부추겼던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차화정 시대에,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투자 자문사였어요. 근데 자문사가 결국 망했죠. 다 망하고 이제 걔들이 또 이름 바꿔서 이제, 이게 허가 내서 한 게 자산운용사예요. 자산운용사. 그죠? 그게 이제 오늘날 공매도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해요. 2012년도에 이제 한국형 헤지펀드가 설립이 처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13년도부터 한국형 헤지펀드가 생기면서 그들이 이제 결국은 OCI에서 망한 애들, 자산운용사 애들, 그죠? 박모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모 씨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공매도가 외국인들이 했지만 그죠? 아무런 시장에 부작용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의 부작용이 2013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2013년, 14년, 15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은 일본 시장은 유럽 시장은 그죠? 사상 최고가를 가는데 그죠? 계속 상승하는데 대한민국 시장 못 갔잖아요. 뭐 때문에? 바로 이 대한민국의 헤지펀드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말썽이 많은데 외국인 핑계 대잖아요. 이거 사실은 다 국내 내국인이 국내 그죠 기관들이 이 짓을 하고 앉았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안 되니까 뭐예요? 시장 조성자 만들어가지고 시장 조성자기도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2015년인가 16년도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 조성자도 만들어진 거예요. 제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죠? 또 주식 막 교란시키고 못 가게 하고 공매도 그럼 걔도 지금도 공매도 치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없애버려야지 그거. 둘 중에 한 개를 없애야죠. 시장 조성자를 없애든지. 공매도도 목적은 뭐예요? 주가가 버블되었을 때 시장 조성도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 되는 거잖아요. 걔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불법으로 지금 우리 국내 기관들이 뛰어들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썽이 생기고 특히 거기에 이제 가장 타겟이 된 게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 셀트리온이에요. 지금 말이 이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럼 그거 누가 한다고 생각?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의 공부들 누가 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하고 앉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대처를 하면 여러분들이 왜 셀트가 앞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대차 잔고를 보니까요. 지금 대차 잔고가 870만 주예요. 그동안 제가 그러면 2012년, 13년, 14년 계속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못 살겠다. 누가? 우리 수혜장이 그런 거예요. 수혜장이. 저는 이제 공매도 체크를 저도 하죠. 근데 지금 공매도 저번에 이제 2017년도, 2018년도에 500만 주 때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1200만 주까지 누적 잔고가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500만 주를 깼어요. 자, 이 깼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차명계좌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차명계좌. 셀트에는 차명계좌가 있어요. 그 잡아와. 못 잡아와요. 제가 잡아오라고요? 우리 수혜장도 못 잡아오는 거를 제가 어떻게 잡아가요, 여러분?
우리 서회장도 못 잡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차명계좌 조사해달라니까 바로 검찰에 고발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대차 잔고도 지금 870만 주면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지금 최저치예요. 그죠? 그리고 공매도 누적 잔고가 492만 주예요. 이게 2월 1일부로. 그죠? 그러면 이제 2월 2일, 3일 더 줄었겠죠? 그러면 이걸 지금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제 차명계좌 물량은 어느 정도 좀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쇼크업으로 이쪽 넘겨서 이제 어쨌든 뭐 갚았는지 일단 갚았다고 보는 거예요. 차명계좌 부분은. 그럼 나머지 이제 이 물량들은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건 이제 대한민국 기관놈들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기관들한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런 변화는 그럼 이제 공매도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공매도는 미래에 대해서 주가가 불투명하고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런 뭡니까 불투명하다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거기에 이제 뭡니까 공매도를 해치를 해서 주가가 하락해서 돈을 버는 건데 지금 셀트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셀트의 미래는 작년보다도 올해보다도 내년 가면 더 폭발적이야.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차 잔고가 870만 주로 줄었어요. 그죠? 이거는 제가 지금 체크한 이래로 가장 적은 수치예요. 허수든 뭐 수기니까 이것도 믿을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도 마찬가지였잖아. 그죠? 1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수기였으니까 지금도 수기지만 자, 누적 잔고가 492만 주. 물론 이제 오늘 더 줄겠죠. 그죠? 이것도 지금 최저치예요. 자, 이 변화. 대차와 공매도가 같이 준다는 거. 이 부분은, 자,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어요. 앞으로 셀트한테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그죠? 자, 제가 어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셀트가 사실은 그동안에 뭐 공매도가 없어서 주가가 안 오른 것도 아니에요. 물론 공매도에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어제 셀트한테 무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셀트의 무기는요,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셀트리온의 주주분들.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셀트리온의 실적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에요. 자, 이제 올해는 또 뭐예요? 그 무기를 2개를 더 장착을 해요. 총알이 나오는 무기, 총이 아니고 총알이 막 나오잖아. 우리가 이제 아바스틴은 삼상 끝나지 않았어요. 그건 언제부터 총알이 나올지 몰라. 그러나 지금 총알이 이제 당장 올해부터 튀어나오는 총알이 뭐예요? 총에서 총알이 나오는 게. 그게 바로 CTP-17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램시메스 C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공매도 애들이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제 600만 주대에서 계속 머무렀다고 한다면 공매도 재기를 기다리면서 주가가 다시 이점들이 다시 또 누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어쨌든 뭐 월요일 날 그죠? 주식을 쇼크업을 크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셀트의 처음 공매도 외국계 창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12년도에 골드만삭스가 450만 주의 쇼크업을 해주고 떠났어요. 그죠? 근데 그 450만 주를 저는 누가 가져갔는지는 그죠? 모르겠으나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 놈은 셀트 공매도의 몸통이에요. 2012년도. 그럼 2012년도, 11년도 그죠? 그슬 올라가면 대한민국에 누가 셀트를 잡아가려고 했을까? 자, 그럼 다음에 또. 그래서 어쨌든 이 누적 잔고가 여러분들 준다는 것이고, 자, 내일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내일 레키노나가 그죠? 뭐래요? 허가 나와요. 물론 장중에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왜 이렇게 뭐 주위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회사에서 대응을 안 해줄까? 그죠? 대응을 하면요, 그게 더 이슈가 돼서 그놈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지들이 왜 옛날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서 회장이 이 공매도 놈들의 속성을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놈들한테 내가 덤비면 왜 옛날에는 막 덤볐거든요. 왜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그죠? 뭐야 나 이런 거 아니야. 사기 아니야. 말만 할수록 그냥 얻어맞았으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얻어맞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검찰에다 고발해가지고 회사를 통째로 그냥 다 털어가지고 그 당시에 먼지 하나도 있었으면 지금쯤 셀트가 그죠? 어디로 넘어가 있겠죠. 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서 회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가만히 있을까? 자, 이제 허가가 나오면 그럼 또 가만히, 허가 나면 일단은 끝이잖아. 대한민국에 줄 거 주고, 이제 뭐야? 열심히 해외에다가 또, 그죠? 해외에다가 또 판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내일 허가 나오면, 우리가 뭐 허가 나면 뭐 호재 누른다? 지금 미리 공매도, 물론 이제 그런 걸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지금 시장 조성자도 오늘도 뭐 자전 잡아 돌리면서, 그죠? 근데 그 자전의 위력도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다. 가장 큰 대차 잔고가 줄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어쨌든 공매도도 3월 15일 날 재개가 될 거가 어쨌든 45일 벌었잖아요. 그것도 셀트한테는 어쨌든 이익이야. 왜? 45일 이후에 그 이전에 셀트는 또 모든 부분들이 변화가 많을 것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구정. 자, 오늘도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이거 셀트 켜놓고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해놓고 하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뭐 어쨌든 언제 중대본에서는 이제 저번에 나왔었죠. 설 이전에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는 이제 이 영국발 변이든 또 남아공 변이든 이 부분에 남아공은 뭐 확인이 안 됐지만 어떤 G형, GR 영국이 GR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지난해 5월달인가 이태원 뭡니까? 이태원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거기가 이제 G형이었잖아요.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셀터 측에서는 10배의 중화를 항체를 보이는, 그죠? 이런 항체를 개발을 했다. 그죠? 효과가 있다. 10배의 강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1차로 나왔고, 두 번째로 이제 가깝게는, 아무튼 이제 우리 경기성 본부장, 그죠? 경기성 본부장하고 또 우리 이쪽에 누굽니까? 기부회장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또 연초에 영국발 가능성이 있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죠? 그런 부분들의 발언들을 봐서는 셀트가 왜 천운을 좀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라는 천운을 셀트는 탄 것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 뭡니까? 셀트가 항체 치료제에 대한 천운을 탔어요. 그게 다 그냥 천운을 탄 것이 아니고요. 10년 동안 CTP27에 대해서, 그죠? 임상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천운을 탄 거예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남아공까지도 또 예를 들어서 영국 바이러스 변이까지도 효과가 있다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전 세계적으로, 그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요, 지금 뭐 셀트를 아는 사람들은 저는 알 거로 생각해요. 그죠? 지금 뭐 물밑 수주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겠습니까? 프랑스가 됐든, 독일이 됐든, 유럽이 됐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제가 그잖아, 제발 좀 단기하려면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단기하려면 제가 오전에 BBIC 방송해요. 거기서 하면 주가 막, 응? 어제도 기아차는 날아가고 해요. 거기서 하세요. 왜 셀트를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려고 해요? 이 주식은 여러분들이 내 주식 일생에 있어서 이런 주식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과거에 삼성전자를, 그죠?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투자한 분들 지금 계십니다. 그런 분들 노후가 뭐 걱정이에요. 돈 필요하면 그냥 한 주씩, 10주씩, 100주씩 텅텅 팔아가지고, 그죠? 생활비 하면 되고, 이용하면 되는데, 셀트도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34만원 싸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셀트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무궁무진 하잖아. 아시겠죠? 자, 마지막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그죠? 일단 주봉상 아까 봤지만, 주봉상 뭐예요? 양봉이야. 내일 뭐 확 양봉 만들겠어, 설마? 그치요? 새끼들, 내일 밀리면 제가 가서 그냥 확 엎어버릴 거야. 어디 가서? 그건 안 그렇게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다행히 오늘 이쪽에 헬스케어나, 헬스케어나 또 이쪽에, 제약은 다행히 떠서, 그래도, 091990. 자, 헬스케어고요. 오늘도 플러스를 냈어. 그죠? 뭐 옆으로, 헬스케어는 옆으로 행보를 좀 잘 하는 것 같아, 이쁘게, 그래도, 그죠? 자, 그리고 제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으니까, 좀, 셀트가 좀 밀리긴 했지만, 내일 좀 그래도 기대를 갖게 하고요. 자, 오늘 수급을 한번 보면,
자, 지금 뭐 어쨌든 14% 급등식이고 지금 이제 3일 연속. 근데 여기는 이제 4%, 뭐 2%, 오늘도 1%대로 그죠? 내려와서 그래도 지금 뭡니까? 그죠? 그래도 600만 주, 230만 주, 190만 주, 자 100만 주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소폭의 플러스 내고 그래 뭐 한 80만 주, 90만 주, 100만 주 미치면 그죠? 단기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다음 주로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17만 주죠. 근데 오늘 기관들이 17만 주인데 오늘 누구? 금융투자 쪽이에요. 금융투자 쪽. 그죠. 이놈들이 금융투자가 이제 저번에 월요일 날 22만 주를 샀어요. 28천 주. 근데 이제 3일 연속 지금 팔았죠. 오늘 10만 5천 주니까. 어제 3만 2천 주, 4만 2천 주. 그리고 이제 뭐 보험애들도 18,000주 산 거 다 팔았고요. 그 투신들은 47,000주를 그날 월요일날 샀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뭐 한 3만 몇 주 조금 남아 있죠. 연기금은 오히려 그날 37,000주를 샀었는데요. 오늘 52,000주, 어제 41,000주, 18,000주 다 팔아먹고 더 팔아먹었죠. 뭐 연기금제 계속 팔 거니까. 그러면 금융투자든 기관들은 어쨌든 저번에 33만 주 샀던, 그러니까 월요일날 33만 주 샀던 주식을 거의 다 소진을 했어. 그럼 내일 정도 좀 남으면 끝이고, 반면에 이제 외국계 쪽은 그날 뭐 95만 주, 그러니까 그 다음날 화요일날 12만 주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앞에서 또 32만 주 샀죠. 그래서 외국계 쇼커버,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외국계도 저는 뭐 이 여계 쪽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공매도 자체가 지금 이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매수도 외국계 창구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골드만이 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어쨌든 쇼커버 해주고 나왔고, 그죠? 그래서 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의 공매도 누적이나 또 대체 잔고를 봐서는 일단 얘들은 나가고 있다.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큰 축에서는 셀트에 이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큰 앞으로 고성장과 고실적의 또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봤을 때 결국은 뻗트지 못하고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러분 이거는 뭐 오늘 내렸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돈 버는 사람들 그렇게 벌어요. 그래서 여윳돈이 계시면, 여윳돈이 없으면 하지 말고 단기는 다른 거 하고 여윳돈이 계시면 계속 우리는 주식을 모아 가십시오. 그죠? 그냥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산다 생각하고요. 돈 모아서. 아시겠죠? 자, 하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마지막 또 방송을 합니다. 8시 30분에, 그죠? 이쪽에 한국경제TV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많이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세트리온 화이팅입니다.